본고장이라 불리는 스위스에선 해마다 2개의 국제적인 시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하나는 매년 1월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SIHH 국제 고급 시계 박람회고, 다른 하나는 바젤에서 3, 4월경 열리는 바젤 월드인데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데다가 그에 출시되는 신상 시계들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서 두 박람회에 대한 관심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비의 유혹에선 바로 그 어마어마한 시계의 디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계냐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른바 본좌급들을 살펴볼 건데요. 시계조 많다는 전문가급 매니아들이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브랜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2년 최고 화제 드라마 신사의 품격.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로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 PPL 상품들이 줄을 서고 배우들이 걸치고 나온 아이템들은 크게 주목을 받으며 히트 상품이 될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이것! 남녀 주인공이 팔목에 차고 있던 이 정체불명의 시계 하나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국내 최고의 시계 갤러리들이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제11위는 시계 지주회사 R그룹 소속의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다. (1833년) 스위스의 유서 깊은 시계 생산지 주 계곡에서 시작된 예거 르쿨트르는 올해로 180주년을 맞았다. 1800년대 당시에는 무브먼트 제조사로 출발했는데, 무브먼트란 자동차의 엔진처럼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과 같은 장치다. 어떤 무브먼트를 사용했는지가 시계의 품격을 좌우하는 만큼 기계식 시계에서 무브먼트는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요소인데, 그 무브먼트 제작으로 명성을 쌓은 브랜드가 바로 예거 르쿨트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로 기네스북에까지 기록된 칼리버 101은 1g밖에 안 되는 무게에 74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 더 놀라운 건 이 대단한 무브먼트를 1929년에 제작했다는 사실. 한국에 알려진 건 이른바 장동건 시계 때문이었다. 드라마에 등장하자마자 시계 마니아들의 맥박과 혈압을 급상승시킨 이 모델은 시계 하나 가격이 24,000에서 28,000유로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천만 원대를 호가한다. 알록달록 컬러로 유명한 스위스 S사의 패션 시계 490개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한국의 예거 르쿨트르 열풍을 가져온 듀오미터 퀀텀 루너의 디자인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예거 르쿨트르의 핵심 기술인 듀얼윙 컨셉트를 채택해 기계식 시계의 정확도를 높였는데, 날짜에 따라 달의 모양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 페이지가 인상적이다. 시계 하단부를 보면 칼리버 381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칼리버는 시계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모델 넘버로 제작사의 이름이나 숫자를 붙여 무브먼트의 종류를 표시한다. 그 바로 위에 스몰 세컨 창의 숫자 6개는 1초를 6번에 나눠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세계 최초로 구현된 것으로 시각적으로도 매우 아름답다. 뒷부분을 열어 무브먼트를 들여다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예거 르쿨트르가 자랑하는 시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럭셔리 스포츠카의 전설 에스턴 마틴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엠복스5 월드 크로노그래프는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는데, 지난 4월 아이언맨 3 홍보를 위해 방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찾던 시계가 바로 엠복스5 시리즈다. 가격은 3천만 원대인데 300점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돼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지난 2009년 한 중견 기업의 회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회갑 선물로 시계를 선물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러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문제가 된 것은 시계의 가격.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시계 하나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 하지만 매장과 해당 시계의 한국 지사인 구매 문의가 빗발쳤다. 알려진 계기는 유쾌하지 않았지만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문제의 그 시계. R그룹에 속한 스위스 브랜드 피아제가 시계 갤러리가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10위에 올랐다. 1874년 스위스 쥐라 지역에서 조르주 에두아르 피아제에 의해 시작된 피아제는 가장 얇은 이른바 울트라씬 무브먼트로 기네스 기록까지 가지고 있는데 두께 2.3mm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선보였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는 손으로 태엽을 감아줄 필요가 없이 시계를 스스로 작동하게 하는 최고의 기술인데 그것이 바로 피아제를 세계에서 유일한 울트라신 오토매틱 시계의 대명사로 이름을 날리게 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알티플라노 컬렉션. 숨이 막힐 정도로 절경인 알티플라노 고원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알티플라노 컬렉션은 피아제 불멸의 아이콘이자 정체성을 대변하는데 장식이 배제된 순수한 다이얼과 가늘고 긴 시계바늘 등 알티플라노의 핵심 디자인인 절제된 우아함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컬렉션 중 특히 이 두 모델의 인기가 높은데 지난해 선보인 이것은 두께 2.4mm의 무브먼트 안에 무려 189조각의 부품을 넣는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 그뿐이 아니다. 시계 전체의 두께 5.34mm, 1cm도 안 되는데 일타쌍피 울트라씬 무브먼트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시계라는 기록까지 갖게 됐다. 가격은 6만 달러. 국내 최고라는 S전자 신입사원 연봉의 2배. 미국에선 2014년형 BMW X5 한 대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이라 선뜻 이해가 안 가지만 크기만 작을 뿐 스마트 시대의 그 어떤 전자제품이나 럭셔리 자동차에도 뒤지지 않는 기술의 결정체라는 걸 인정한다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굉장히 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얇은 선 안에서 굉장히 강함을 오히려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요소를 딱 결합을 시켜서 아주 얇지만 강한 느낌. 진가를 보려면 네. 뚜껑을 뒷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여다봐라. 시계 매니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밖에 디자인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무브먼트와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시계 자체는 장인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수백 개, 수천 개의 하나의 토면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조합시키고 사실 디자인이란 얘기는 계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계획해서 다 디자인해서 넣었다는데도 큰 가치가 있고 그게 정말 감동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계 갤러리가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제 9위는 제니스다. (1911년) 세계 최초로 남극을 정복한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의 손목시계. (1930년)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알람용 포켓시계. 그리고 (1960년) 케네디 대통령의 손목시계 등으로 유명한데 제니스의 대표작은 최고의 것이라는 의미의 엘 프리메로. 그 중에서도 이 모델. 지난해 인류 최초로 고도 38km가 넘는 성층권에서 자유낙하한 스카이다이버 펠릭스 바움가르트너가 당시 찾던 시계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탔는데 Stir your step. Keep your head down. Release the helmet top. Drop her away. Down on the earth, safely back. World record holder. 세계 최초로 음속을 돌파한 시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제니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시켰다. 국내 최고의 시계 갤러리들을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8위부터 6위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시계로 유명한 222년 전통의 스위스 하이엔드 브랜드 지라드 페리고가 8위. 7위는 스위스의 S그룹 소속 브랜드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라는 별칭이 붙은 블랑팡이다. 2009년 8월 푸틴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만난 시베리아 목동 소년에게 당시 차고 있던 $6,000 상당의 시계를 풀러 선물로 줬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거다.
그리고 한 달 뒤 현장 시찰에 나갔다가 공장 노동자에게 또다시 차고 있던 시계를 주었는데 그것 또한 같은 모델. 덕분에 블랑팡은 푸틴 시계라는 별칭이 붙으며 한국에까지 그 존재를 알렸다. 유럽에선 베를린 영화제를 후원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 스위스 브랜드들이 점령한 하이엔드 워치 메이커 가운데 몇 안 되는 독일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왜 시계에 열광하는지에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를 보면서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신분을 알아볼 수 있고 신분을 표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가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옳게 시계를 접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순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탑 오브 더 탑 11엔 들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탑 오브 더 탑 11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의 인기만큼은 최고인 브랜드, 바로 프랭크 뮬러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에 정밀한 과학을 접목시킨 명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시계 디자인과 기능에 관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이얼을 덮은 유리가 평면이 아닌 곡선을 그린다든지 태엽 감는 부분인 크라운을 금보다 비싸고 무거운 플래티넘 재질로 만들어 보다 쉽게 시계를 감을 수 있게 한 아이디어 등은 프랭크 뮬러의 특허 중 일부다. 덕분에 세계적인 유명 인사와 부호들의 애장품으로 이름이 높은데 한국에선 얼마 전 터진 국세청 관계자의 뇌물수수 사건이나 싸이가 차는 시계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모델은 프랭크 뮬러가 싸이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작한 것으로 다이얼과 프레임 등 전면이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고 로마자로 쓰인 숫자판은 블랙 다이아몬드로 구성됐다. 대표적인 컬렉션으론 스테디셀러로 유명한 롱 아일랜드 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것!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모델은 36개의 기능을 가진 컴플리케이션과 1483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현존하는 시계 가운데 가장 복잡한 손목시계란 평을 듣고 있다. 1000년을 쓸 수 있게 제작됐다고 하는데 매시간 울리는 벨이 999년 동안 유지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시계 가격은 270만 달러. 우리 돈 30억이 넘어 과연 이런 시계를 누가 살까 했는데 첫 번째 주인이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전용기를 타고 모나코까지 날아온 미국인 마이클 제이 굴리드란 사람에게 팔렸는데 현재는 뉴욕과 제네바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탑 오브 더 탑 11에 오르지 못한 게 이상한 시계 브랜드는 또 있다. 로저 드비.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선 유독 낮은 인지도로 순위 진입에 실패했는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제네바 실 인증 마크를 모든 시계가 획득한 스위스 브랜드다. 인기 제품으론 2005년 첫 선을 보인 뒤 승승장구하고 있는 엑스칼리버 컬렉션이 있는데 엑스칼리버 컬렉션의 진수는 화토르다. 세계 최초로 케이스가 100% 실리콘으로 제작됐는데 스틸 무게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티타늄과 비교해도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 소재다. 전 세계적으로 오직 3피스만이 한정 생산된다. 영화 300과 모범 시민으로 잘 알려진 할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제랄드 버틀러가 로저 드비의 팬으로 알려져 있다. 그 안에 있는 싸이의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겠구나. 유명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묻어가는 마케팅. 그 훌륭하고 정말 원석인 좋은 다이아를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넣어야지만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이아만 박는다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11위부터 6위 그리고 순위박 브랜드까지 보셨는데요. 이제부터 한눈 팔지 마세요. 탑5 나갑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한 반정부 단체가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연봉이 1억 좀 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 여러 개를 돌려가며 차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것. 가격이 무려 6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는데
랑의 운트제네. 푸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이 발음조차 낯선 브랜드가 국내 최고 시계 갤러리가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5위의 주인공이다. 랑의 운트제네는 1845년 아돌프 랑에가 독일 시계의 전통적인 생산지인 글라슈테에 기반을 두고 탄생시킨 가족 기업이다. 시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무브먼트의 핵심으로 진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할 수 있게 해주는 부품인 밸런스 스프링 제작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컬렉션으로는 랑의 운트제네를 오늘에 있게 한 랑의 원이 있는데, 다른 시계들과 달리 시간과 분을 표기하는 다이얼이 중심을 벗어나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브랜드의 독창적인 디자인인 빅 사이즈의 날짜 표기창이 들어가 있다. 달의 주기까지 알 수 있는 문페이지드 모델은 보는 순간 빠져들 정도로 아름다운데, 무브먼트는 365개의 부품과 53종류의 보석들로 만들어졌는데, 마치 화려한 판화 작품을 보는 듯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뛰어나다. 랑의 원 타임존 모델도 유명하다. 지난 5월 이탈리아의 그림 같은 코모 호숫가에서 펼쳐진 클래식 자동차의 무도의 격인 콩코르소 델레간자에서 미국 패션 제국의 황제 랄프 로렌이 전설의 빈티지카 부가티 애틀랜틱 쿠페를 몰고 나와 우승한 뒤 받아간 상품이 바로 랑의 원 타임존이다. 저렇게 좋은 차를 옆에 두고도 시계에 빠져 있다니, 랑의 원 타임존 대단하다, 대단해. 랑의 운트제네의 명성을 이어가는 모델은 또 있다. 다토그래프 컬렉션. 60초를 지날 때 크로노그래프의 분침이 한 칸을 점핑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하이엔드 크로노그래프 시계인데, 가격은 1억 원대. 프랑스 루이 16세의 아내이자 포아롬의 절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최고만을 고집하던 그녀가 가장 아름답고 새로운 기능으로 가득 찬 시계를 원하자 그녀의 숭배자가 나서서 당대 최고의 시계 장인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에게 제작을 의뢰하는데, D사이트의 시계 갤러리가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11 제4위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계로 유명한 브레게다. 프랑스의 귀족 등 최상류층의 시계로 유명한 브레게의 창립자는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계 제작자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특히 그를 레전드로 만든 건 1801년 최초로 개발한 제작 시스템인 투르비용 때문인데, 투르비용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명한 시계 제작 기술의 최고 레벨이다. 프랑스어로 회오리 바람이라는 뜻으로 시계 무브먼트의 핵심 중 하나인 이스케이프먼트를 특정 간격 동안 회전시켜 시계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스위스 워치메이커 중에서도 일부만 투르비용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시계장인 한 명이 1년간 매달려 만드는 것이 보통인데, 때문에 시계 가격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시계 제작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투르비용의 원조이자 발군의 실력을 가진 브랜드가 바로 브레게. 특히 매 시간 돌아가는 한 쌍의 투르비용이 장착된 더블 투르비용 컬렉션은 브레게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극소수만 생산되고 있는데 가격은 억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공들여 제작되는 제품이다. 그래서 손에 넣기 힘든 걸작이라고들 하는데 모방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장인이 시계 뒷면에 우주를 형상화한 것을 새겨 넣었기 때문인데, 이것의 정교함이 복제를 불가능하게 한다.
작은 페이스 안에 스토리가 담겼다고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소비자가 봤을 때 더 그 시계에 감동을 받고 그 시계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도 함께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시계 갤러리 D사이트의 시계 덕후들이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제3위는 오데마 피게다. 올해로 138년 된 오데마 피게는 최고급 컴플리케이션 워치 브랜드인데, 컴플리케이션 시계라는 건 말 그대로 복잡한 기능들이 들어간 시계를 말한다. 시계가 복잡하다는 건 곧 정교하다는 의미. 쌀 한 톨보다 작은 수백 개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한치의 오차 없이 작동되는 공학 기술의 결정판이다. 컴플리케이션 워치 오데마 피게의 대표적인 컬렉션은 로열 오크. 41년째 생산되고 있는 최초의 스테인리스 스틸 럭셔리 스포츠워치인데, 시계 페이스에 최초로 팔각형인 옥타곤 형태를 도입했다. 이 모양은 로열 오크란 이름의 영국 군함의 포문에서 모티브를 따와 디자인했다. 나사의 역할을 하는 8개의 스크루로 몸체를 고정시켜서 외부 충격을 받아도 절대로 분해되지 않도록 제작됐는데, 원래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으나 최근에는 금이나 티타늄 또는 가벼운 카본 소재로도 만드는데 가격대는 1,000만 원대에서 12억 원대. 그 중에서 이 모델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을 호가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내곡동 사적값과 맞먹는 액수다. 시간을 소리로 알려주는 기능인 미니트 리피트, 자동으로 날짜를 바꾸는 영국 캘린더인 퍼페추얼 캘린더, 그리고 달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문 페이지 등 정교하고 복잡한 고도의 시계 기술과 기능을 모조리 담고 있다. 중후함과 고급스러운 느낌의 이 모델은 복잡하고 정교한 시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 태양과 지구의 공전 궤도가 불규칙해지면서 생기는 시간 오차까지 잡아주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탑재했다. 2100년 3월까지 별도의 날짜 수정 없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표기는 물론 연, 월, 일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오데마 피게의 시계는 돈이 있어도 구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고집스럽게 시계 전체를 수작업으로 제작하느라 매년 25,000개만 한정 생산하기 때문인데, 영화배우 휴 잭맨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리고 축구 천재 메시의 손목에서 빛나는 그거. 2010년 3월 미술품 경매사인 K옥션에서 흥미로운 물건 하나가 거래됐다. 조선왕조 27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제2대 황제인 순종의 회중시계가 경매가 1억 2,500만 원에 낙찰된 건데, 국내 최고의 시계 갤러리가 선정한 탑 오브 더 탑 2위의 주인공 바쉐론 콘스탄틴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은 왕의 시계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에나멜이나 진주 보석 장식 등 19세기 청나라 황제들이 애용한 이른바 황제 스타일을 선보이며 높으신 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데,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 컬렉션은 말테다. 시계를 살펴보면 상징적인 십자가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880년 상표 등록한 말테 크로스다. 원래는 태엽통인 배럴을 덮는 덮개로 제작됐었는데, 지금은 다이얼의 패턴, 스트랩, 버클 등 곳곳에서 말테 크로스를 볼 수 있다. 자부심 돋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또 다른 컬렉션은 패트리모니다. 패트리모니는 클래식한 트래디셔널과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라인이 있다. 프랑스의 화가 마르크 샤갈이 파리 오페라 극장 천장에 그린 벽화를 시계 디자인으로 옮겨왔는데, 에나멜링 전문가가 시계판 위에 그림을 그려 넣는 데만 3개월 이상이 걸렸는데 그 결과 시계값이 2억 원대! 이 돈이면 차라리 유명한 그림 하나를 사는 게 낫겠다 싶지만, 손목 위에 예술작품에 투자하려는 시계 수집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니 한국에선 과연 누가 이 시계를 가장 먼저 차고 다닐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멘토이기도 한 살아있는 성인. 그런 달라이 라마가 7살 꼬맹이였을 무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뭔지도 모르고 받은 어마어마한 게 있었으니 놀라지 마시라. 국내 최고의 시계 갤러리가 선정하고 온 세상도 그렇다고 인정한 탑 오브 더 탑 11 시계 브랜드 대망의 1위. 파텍 필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폴란드에서 건너온 시계장인 앙투안 파텍이 설립한 파텍 필립은 시계 좋아하는 남자들의 마지막 이상향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건데 일단 가격부터가 후덜덜덜이다. 특별한 장식 하나 없는 기념시계 스타일이 3천만 원대. 이런저런 기능이 추가되면 금세 수억 원이 넘어간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혹시라도 비싼 제품을 살라 치면 제네바 본사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동안 어떤 시계를 사용했는지 파텍 필립 회장님 앞에 가서 일단 면접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왜 우리 시계를 사려는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희소성을 철칙으로 삼는 파텍 필립은 모델 하나당 몇백 개 정도만 만든다. 시계의 동력장치인 무브먼트 개발에 3년에서 5년씩 투자하고 시계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기본적으로 1200개의 공정을 거치기 때문인데 이렇게 힘들게 탄생한 파텍 필립의 대표 컬렉션 가운데 하나가 칼라트라바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 시계의 표본으로 1932년 첫 출시 이후 모양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단순함을 추구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지키고 있다. 파텍 필립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작품은 바로 이거. 1989년에 나온 창립 150주년 기념 모델이다. 시계바늘만 12개. 기능도 33가지나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회중시계라는 타이틀까지 붙었다.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무려 9년에 걸쳐 완성됐는데 시, 분, 초 외에도 별자리표, 달의 모양, 계절, 온도 등 시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런데 최근 이 시계의 오리지널 버전이 스위스 경매 사이트에 나왔는데 예상가 67억! 람보르기니, 포르쉐,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팬텀, 마세라티, 에스턴 마틴 등등 꿈의 자동차들을 다 사고도 남을 놀랄만한 액수인데 대체 누가 이 시계의 주인공이 될지 두고 볼 일이다. 2001년에 선보인 이 모델도 파텍 필립의 역작이다. 시계 앞뒷면을 모두 활용해 12개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해냈는데 백금 버전은 가격이 149만 달러, 우리 돈 16억이 넘는다. 탑 오브 더 탑 넘버원 시계답게 갖고 있는 사람도 일사인물이 아니다. 사르코지, 푸틴 등 전현직 대통령에서 영국 쇼 비즈니스의 거물 사이먼 코웰, 할리우드 최고의 티켓 파워 브래드 피트는 물론 폴 맥카트니, 에릭 클랩턴, 마라도나 등등 파텍 필립을 찬 유명인들을 다 열거하다간 이거 날새겠는데 여기서 잠깐! 돈 주고 샀다고 파텍 필립이 내 거라는 생각은 오산? 왜냐고?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별걸 다 간섭하는 것 같아 살짝 마음이 상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마음 비단 나뿐만은 아니겠지? 우리가 이런 시계에 열광하는 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자체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우리한테 대단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지름이 5cm도 안 되고 두께가 0.5cm도 안 되는 그 시계 안에 수백 개, 심지어는 수천 개의 부속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술인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그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에서 부품 하나, 공정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첨단 시스템이 갖춰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 어떤 하이테크 전자제품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기술이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인간이 그 어떤 기계의 힘도 빌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최고급 기술의 결정판. 그것이 바로 시계입니다.